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헌법 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죠. 바로 대통령의 형사 재판들의 중지 여부 문제.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총 5건의 재판에 피고인으로서 이름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성남FC 관련 재판 2가지가 가장 가까운 일정으로 진행을 앞두고 있죠. 그런데 이 시점 헌법 제84조 대통령 불소추 특권의 조항의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일고 있어요. 그 이유는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재판을 막으려고 하고 있고, 사법부는 재판을 속행할 뜻을 간접적으로나마 밝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과연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재판은 진짜 무조건 중단이 되는 것일까? 자, 오늘 이 해답을 영상에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주목하시고 기억하고 공유하세요. 먼저 현재 상황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이 사건은 오는 6월 18일에 첫 공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장동 성남FC 관련 재판. 이것은 6월 24일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대통령이 이런 형사재판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 이미 코미디, 있어선 안 될 일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거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자, 이 두 재판 모두 대통령 당선 훨씬 전부터 이미 기소가 이루어져 진행 중이던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모든 걸 알면서 현재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죠.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모두 아시다시피 대통령 당선 이후에 진행 중인 재판을 자동으로 중단시키는 그런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서서 사법부는 현재까지 재판 속행의 기본 방침을 두고 그 어떤 언급도 하고 있질 않아요. 대법원은 공식적으로 재판의 중지 여부는 각 재판부 판단에 달려 있다라 밝혔었고, 실제로 서울고법 형사 7부와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 모두 다 재판 중단 결정을 아직까지 내리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예요. 자, 지금 논란의 중심에 있는 헌법 제84조 조항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엔 이렇게 적혀 있어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여기서 핵심 쟁점은 소추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법학계에서는 소추가 기소, 즉 검사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는 행위까지를 의미한다라는 해석이 다수 의견으로 자리잡고 있는데, 즉 이미 기소가 이루어진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가 있다라는 해석입니다. 반면 일부에서는 추라는 글자가 공소 유지까지 포함한다라는 주장도 내놓고 있어요. 이 주장에 따르면 재판도 중단해야 한다라는 해석으로 이어지죠. 자, 그런데 여기 또 하나 중요한 헌법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헌법 제68조 2항. 이 조항은 대통령 당선자가 판결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할 때를 명시하고 있어요. 즉 재임 중에도 형사재판 결과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대통령 재임 중 재판이 모두가 다 중단이 된다면 이 68조 2항의 판결로 인한 자격 상실 규정은 애초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 체계상 재판은 계속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해석이 훨씬 더 합리적이란 의견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설득력도 더 얻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문제, 민주당의 법안이 통과를 한다면 재판은 진짜 중단이 될까라는 문제를 다뤄보지 않을 수가 없죠. 결론부터 말을 하자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아시겠지만 현행 헌법 구조에서는 형사소송법보다 헌법이 상위 규범이에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그 내용이 헌법에 위배가 된다면 헌재에서 위헌 판단이 이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실제로 중지할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각 재판부의 판단, 즉 사법부에 달려있죠. 대법원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재판 중지 여부는 각 재판부 사안이라 밝힌 바가 있고, 실제로 지금 담당 재판부들은 아직까지 재판을 중지하겠다라는 언급은 없는 상태, 고로 예정대로 진행을 하겠다는 입장인 듯 보여져요. 따라서 민주당 법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재판이 즉각 중단될 가능성은 사실상 높지 않다라 보는 것이 맞다라 보여집니다. 물론 이후 위헌 여부가 다퉈질 가능성은 매우 높으며, 이 경우 헌재 판단에 따라서 사태가 다시 한번 갈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련의 상황들을 매우 진짜 너무너무 중요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대통령이라고 해서 법 위에 서라는 법이 없습니다. 예외가 될 수 없어요. 대통령의 존재도. 헌법 제84조는 기소 이전 단계까지만 보호하는 게 원칙이며 재판까지 막으려고 하는 시도는 명백한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둘째, 대한민국 민주주의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도가 정당화가 된다면 정치적 목적을 위해 헌법과 법률을 바꾸는 악례가 계속해 쌓일 수가 있어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평가에도 악영향을 주겠죠. 특히 대북송금 사건 같은 유엔 제재와 직결된 민감한 사건까지 재판이 중지가 된다면 대한민국 국제적 법치 신뢰도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자, 우리는 여태까지 이재명이 어디까지 할 수 있나 경험을 해왔고 지금도 겪고 있어요. 거대 민주당이 보여준 모습은 상식과 헌법적 원칙마저도 넘어서려는 행보였었습니다. 이번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역시 그 연장선 안에 있는 행위들, 그들은 결국 시도를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감시와 저항의 목소리를 내야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정말 어디로 갈지 모른다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도 결코 법 앞에서 예외가 될 수 없으며 헌법과 법치주의의 원칙은 결코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왜곡돼선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법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사법부는 헌법과 법적 원칙에 따라 재판을 속행해야 한다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연 그렇게 되는지, 사법부의 독립성이 지켜지는지 여부를 지켜봐야 되고요. 제 논평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샤인투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상 공유는 세상을 밝히는 힘이 되니까 꼭 공유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봅시다.